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전자통신연구 표준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시티 표준화 동향인데요. 제가 그동안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그동안 참여해왔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또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표준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목차고요. 먼저 워낙 표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각각의 표준들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시간 문제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디 가면 있는지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그 중에 특정 표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에 써먹을 만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는 저 발표자료 제일 뒤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적절히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문서는 공유도 해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양해를 또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국제 행사가 지금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요거 제 발표하고 나면 바로 떠나야 될 상황이라서 질문을 좀 받을 수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시티 정의는 이게 워낙 여기저기서 다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만들어 놓은 정의들이 있는데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법이 있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옛날에 이제 유비퀴터스 이게 도시 뭐 이런 게 법령에 따른 정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법이 만들어지면서 용어 정의를 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저는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칭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도시의 경쟁력, 삶의 질, 그 다음에 건설, IC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지향점, 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참 잘 만든 이제 정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렇게 도시는 인류의 모든 문명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 에너지, 환경, 의료 뭐 등등 수많은 어떤 그 응용 분야들, 도메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각각의 도메인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걸 통한 삶의 질을 도모해보자. 그리고 그거는 ICT를 활용한 어떤 지능화 기술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보자. 그래서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은 앞에 국제적으로 정의한 용어들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쭉 스마트 시티 표준화를 해왔던 그룹들이 ITU가 있고, JTC1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O도 있고, IEC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 표시를 해놓은 것들은 실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어떤 협력하기 위한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JTC1, ITU-T, 또 ISO, IEC가 똑같이 스마트 시티 표준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서로 협력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이제 만들어져서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하고, 뭐 상호 중복 또는 조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호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에 보면 워킹그룹 11이라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JTC1 산하에 있던 스마트시티 워킹그룹인데요. SC44가 올해 5월달 JTC1 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최종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2023년 5월달에 SC44가 이제 승인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음표가 되어 있는 이유가 투표하는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실패를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한 얘기는 올해 5월달 JTC1 총회
가서 재검토 대상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제 물음표 표시를 한 거고요. 세부 내용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의 유형들을 보면 크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크게 대별을 해보면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서와 규격 성격의 문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격 성격은 이게 콘센트죠. 이게 길이, 그 뭐 사이즈, 이게 이빨이 안 맞으면 안 꽂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랜이라든지 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다 규격이죠. 규격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그 정해진 대로에서 단 원 한 비트라도 틀리면 적합성 시험에서 페일이 일어나죠. 딱 정해진 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게 규격이라고 하면, 반면에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쭉 가이드라인이죠. 전격 용량 뭐 이게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문어발식으로 분명히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규격 레벨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 이렇게 해라, 어떤 사용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들도 보면 여러 가지 표준들을 보면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티 표준을 다루고 있는 ITUT 스타일 20, 또 워킹그룹 11, IC, ISO/TC 268 이런 데서 스마트 시티 관련 표준들을 쭉 보면 거의 전부, 거의 99.9%가 다 가이드라인 성격입니다. 거기에는 규격 레벨, 다시 말해서 1+1을 하세요, 이러한 규격 성격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전반적인 지침, 가이드라인. 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구현하기가, 적용하기가 수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트 플래그까지 다 정해져 있으면 하나하나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표준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한 지점들이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밑에 교통, 안전, 의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도시의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메인들의 그동안 수많은 표준화 그룹들에서 표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ISO, TC도 있고, IC, JTC1, 하다못해 IEEE도 있고, 또 여러 가지 OCF, 뭐, 메터, 또 1M2M 등등 많은 표준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 레벨의 표준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다루는 ISO나 IC, JTC1은 저러한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전체 어떤 호라이즌털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한번 하는 게 이제 적절하겠다. 그래서 보면 그 제가 디바이스 통신 쪽만 하더라도 수많은 뭐 규격 레벨의 표준들, 이제 5G, 뭐 6G 뭐 이런 것들도 다 통신 관련된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도시의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도시의 여러 도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간의 어떤 통합이 필요한 거고, 그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따른 도시 운영.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ISO, IC, 스마트 시티 표준화 그룹들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ISO나 IC 각각의 버티컬 도메인들, 뭐 의료에서부터 교통, 뭐 해양, 뭐 또 서베일런스, 뭐 조명 등등 수많은 것들의 표준들을 다루고 있는, 여기에 전부 다 이그젬플로 제가 담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실 표준화 기구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많다라는 걸 그냥 이그젬플로 보여주기 위한 걸로 이렇게 그림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TC168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룹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동안 만들어왔던 표준들도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기존에 이제 워킹그룹 3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었었는데 스피노프 해가지고 서브 커미티가 만들어졌습니다. SC2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현재 밑에 워킹그룹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이따가 워킹그룹 11 스마트 시티 JTC1의 워킹그룹 11을 하고, 아까 SC44에 대해서 결국에는 투표 끝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실패 과정의 해프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프닝을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기 보면 워킹그룹 4에 SC1에 보면 워킹그룹 4가 데이터 익스체인지 앤 쉐어링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JTC1의 워킹그룹 11도 데이터를 다루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다루고 있고 저기도 다루고 이거 중복 아니야?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끝에 보면 4라고 되어 있어요. 4.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에 워킹2가 보면 여기다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교통이라고 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거,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파워, 전력, 에너지 공급 이런 굉장히 어떤 큰 레벨의 어떤 그 도시 이 기본 인프라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워킹그룹 4에서 다루고 있는 이 데이터 교환은 이와 같은 거대 스케일의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교환이지 않느냐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닥 하여튼 그닥 엄밀하지가 않거든요. 엄밀하지 않다 보니까 각자 나름 해석을 하다 보면 그까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막 펼쳐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워킹그룹 ZC1, 워킹그룹 11의 데이터 관련 이제 표준화와 상당히 이제 오버랩 중복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게 44가 만들어지는데 실패한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IC 시스템 커뮤니티에 보면 이번 데이터 유즈 케이스 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도시에서의 유즈 케이스 사용 사례들이 있는지 그에 따라 요구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ITU의 경우에도 이제 워킹그룹 이게 퀘스천 7개가 있는데요. 아까 TC268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이 많다라는 거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럼하고 표준들이 또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그룹 20의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 관련 표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킹그룹 11. 그동안 이게 보면 에닷 그룹들이 이제 여러 개가 보면 데이터 관련해서 쭉 이제 표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SC44가 지난 5월 달에 제티션 총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5월 달에 SC44 신설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IC, SMB에서 JTC1은 ISO와 IC 그룹이 조인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JTC1 총회에서 뭔가 어떤 그룹 신설이라든 새로운 어떤 그 그룹이 만들어지면 양자 간 ISO와 IC 양쪽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IC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ISO에서는 이거 좀 더 오프라인으로 좀 머리 맞대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9월 달에 더 ISO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논의한 끝에 그래 통과 이래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거꾸로 반대로 최초에 승인을 했던 IC가 재투표를 했습니다. 아주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재투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요청 사항은 뭐냐면 기존의 TC268과 IC 시스템 커뮤니티 기타 다른 그룹들과 표준화 스코업이 뭔가 중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조정을 좀 하라 하고 난 후에 다시 와. 이렇게 결정이 이제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TC268하고의 뭔가 표준화 범위에 대한 오버랩이 있는 거 아니냐, 중복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의 원인이 아까 데이터 교환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그룹들의 표준화 영역들을 보면 이 전체 원의 면적은 그만큼 표준의 개수와 주제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보면 ITUT SG20하고 268 쪽이 그동안 만든 표준의 다양성 개수가 상당히 이제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워킹그룹 11이나 IC는 그다음에 또 위치가 보면 IC 시스템 커뮤니티하고 워킹그룹 11의 위치가 약간 왼쪽 사이드로 ITU하고 약간 외쪽으로 와 있죠. 그게 왜냐하면 다 ICT 분야를 다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IT라고 하는 분야에서 서로가 충집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ISO TC268은 IT에 종속되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에 그러한 이제 업무 표준화 영역의 차이가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해왔던 주제들이 보면 268의 경우에는 평가, 참조 모델, 구축,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이제 있고요. ITUT SG20의 경우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IC 시스템 커뮤니티나 또 워킹그룹 11은 주제별로 빠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가 보면 서로 비슷한 주제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비슷한 주제들은 서로의 이제 연관성, 중복성, 충돌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표준들을 하나하나 이게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사업에 활용을 할 것인지는 시간 부족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각각이 무슨 어떤 역할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계위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인도에 낙오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죠. 또는 근처의 산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무인도에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산에 올라가야 이 전체 이 섬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마트 시티도 워낙 많은 표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충의 어떤 맵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none of my business인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건지를 어느 정도 가늠이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시간 절약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준 맵이 있으면 이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맵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맵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바라보는 공통의 이해. 그래서 그룹들마다 각자의 공통의 이해에 따른 다른 맵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ISO TC 268에서 만든 맵들을 보면 안에 도시를 만들어가는 단계 과정들, 처음에 어떤 비전, 고를 만들 것이냐, 우리의 이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 또는 이제 삶의 질 등등을 위해서 교통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의료 분야 등등 각각의 분야들에 대한 비전, 고를 세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뭘 달성 목표로 설정을 할 것이냐, 구축 계획을 세우고 운영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등등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들에 따라서 관련되는 표준들을 이제 맵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디자인 관점은 프로젝트 개발, 어떤 도시 구축, 운영, 스마트 시티 구축, 운영을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 개발 관점에서 단계 절차 관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 기반, 이거는 영국의 BSI에서 만든 건데요. 각각의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어떤 표준들을 이제 상호 연계시켜서 활용할 것인지 이제 만들어 놓은 BSI가 바라보는 뷰, 관점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능, 플랫폼 관점입니다. 스마트 시티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처리를 한 후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요소들이 있겠죠. 데이터 수집, 분석, 등등, 비주얼라이즈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이제 그 기능들 단위로 어떤 관련 표준들이 있는지를 이제 맵으로 만든 이런 사례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플랫폼 관점입니다. 그래서 개층적으로 밑에 피지컬 어떤 그 레벨로부터 센서 등으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 처리 등등 이것도 역시 플랫폼 관점으로 기능 구성을 한 후에 각각의 기능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이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맵 형태로 보여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JTC1의 워킹그룹 11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평가, 그 다음에 관리, 등등,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등등 관점에서 나름의 관점으로 또 분류한 이런 표준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맵을 통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 이슈가 뭔지를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맵을 통해서 보면 이런 표준들이 기존에 있구나. 그러면 참조하기 훨씬 좀 더 수월하겠죠. 일종의 맵처럼 되어 있으니까. 요렇고. 자, 그래서 각각의 이런 맵들의 특징들을 보면 수행 프로세스 중심으로 되어 있고 플랫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계 관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내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는 게 좋을 거냐. 처음에 역시 아까 그 개발 프로젝트 어떤 단계 처음에 어떤 그 비전을 세팅하고 그다음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고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 세우고 하나하나 이런 과정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다 다를 거고 그럼 그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표준들을 참조하기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진단 분석, 비전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속에 각각의 구성력 성숙도 어느 정도 도시 성숙도가 되어 있는지 구축, 사업, 시티 서비스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해보면 좀 표준들을 참조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처리하고 데이터 교환을 하고 또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로 제공을 하면 제3자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등등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좀 표준들이 그냥 책상에 확 흩어져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게 똥이구나. 이게 이게 좀 훨씬 참조하기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에서 표준 활용 전략.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격 레벨이죠. 콘센트, 저기 만약에 사이즈 하나, 지름 1mm짜리를 또는 지름 5mm를 지름 8mm 이런 식으로 규격이 바뀌면 이거 수정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반면에 가이드라인 성격은 참고 적용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어서 표준을 활용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표준을 가지고 뭔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하드를 만들어 놨는데 뭔가 바뀌면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라인 지침과 규격 두 가지 종류가 보면 요구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 어떤 유형의 표준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보면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뭐냐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리키는 화살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각자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점선을 하든 굵기, 색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규격의 경우에는 저렇습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실선이고 두께는 얼마고 저거대로 안 만들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규격 성격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무조건 틀린 거고. 반면에 가이드라인은 저렇게 여러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표준들은 대부분 아까 99.9% 왜냐면 100%는 제가 보장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눈으로 10년 동안 바라본 거의 전부의 표준들은 가이드라인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을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매우 수월하죠. 저러한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스마트 시티 구축, 운영, 사업. 이거 보면 관련 용어들이 보면 ISO와 IEC에서 만든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대체 뭐지? 이 기본 컨셉을 이제 만들기 위한 지침이 이제 필요한데 268과 IEC에서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사업, 뭔가 교통 진흥화 사업 해야 되겠다. 아니면 빌딩의 어떤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빌딩의 어떤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이게 268에서 37101 표준을 제일 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도 하고 있거든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37101 컴플라이언트 이렇게 인증도 주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 활용하기 위한 시리즈로 여러 개의 표준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금 저기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우와, 지금 53분이네요. 7분 남았네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디테일은 여기에서 오늘 발표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어떤 주제들이 있고 각각 주제들에 맞는 표준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라 가지고요. 자, 그래서 보면 스마트 시티 기반 구축과 수행,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졌으면 도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작정 도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O에서 만든 거, IEC에서 만든 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37106 표준을 바탕으로 BSI 인증을 받은 국내 세종시, 고양시 등등 이런 것들이 37106 기반의 인증까지 받아놓은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한 표준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면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측정이 중요하거든요. 왜 메저먼트 또는 어세스먼트, 평가. 내가 주제 파악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목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평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추리티에 대한 평가 ISTC 268, 그다음 ITU에서는 ICT, IT 기술 관점에서 IT가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이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진흥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계량화하기 위한 표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TC268에서 여러 가지 도시 평가를 위한 표준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WCCD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한 몇십 군데, 한 5, 60군데인가 그 정도 이 표준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CT 기여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각각의 그룹들의 역할들을 설명을 하면서 교통은 ISO TC204가 ITS라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 규격 레벨의 표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68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규격 레벨이 아니라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이 뭐가 있나? 이거를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주차장 관리에서부터 등등, 교통에 관련된 여러 표준들이 있는, 요거 다 참조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268도 그렇고, ITUT 스타디 그룹 20에서도 교통 관련 표준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제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주제별로 해서 보시면 이런 표준들이 있구나. 이거 내가 사업을 할 때 이거 참고할 수 있겠네를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배달 로봇, 가로등, 항만, 그다음에 홈, 그다음에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표준들이 ITU에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쪽도 268과 ITU SG20, IEC에서 에너지 쪽에 관련 표준들을 만든 사례들이 있고요. 탄소 중립 에 대한 표준들도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가 탄소중립 관련 한국환경연구원 하고 함께 268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한 KPI 표준화를 제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 안전에 대해서 소방, 빌딩을 위한 운영관리에 대한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법 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가 있을 때 어떻게 피해가 덜 생기게끔 또는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교환과 공유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들이 268, JTC1, ITU 스타일 20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데이터 플랫폼에서 만든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를 통해서 제3자 서비스를 하기 위한 표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도 JTC1, 또 268, IC, ITU 스타일 20 등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다수의 이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가공, 데이터 신뢰성에 관련 표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도 참조 구조가 있습니다. 플랫폼 참조 구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다수의 이제 표준들이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비슷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모델링, 참조 모델, 구조, 참조 구조, 프레임워크, 참조 프레임워크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관련 이 용어들에 따른 표준들도 각각 제각각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상으로 용어 정의상으로 보면 참조 모델과 참조 구조, 참조 프레임워크 분명히 영어로 된 용어 정의는 조금 다른데, 이게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그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벌써 보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사람의 이제 완전히 머리 돌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플랫폼. 자,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한 이 용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거나 표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의 결론. 자, 구글 들어가가지고요.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델을 그림을 딱 찾아보고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걸 딱 찾아보고 참조 구조 해가 딱 찾아보고 참조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모양이 다 이렇습니다. 뭐냐?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엄밀한 용어 정의는 조금씩 좀 달라요. 엄밀한 용어 정의는 다르지만 그 용어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굳이 참조 모델은 뭐예요? 참조 구조는 뭐예요? 참조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하면서 그 용어 정의에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무협지에 주와 인마에 빠진다는 말이죠.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굳이 이거 구분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대충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거 가지고 대충 참조해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i2에서 만든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블록들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JTC1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 가지 기능 블록들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마트시티 관련 ISO, JTC1, IC 등등에서 i2에서 만들어진 표준들은 전부 다 100% 개런티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이드라인 성격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구현하기가 굉장히 적용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1+1대로 정해진 대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기본적인 지침만. 자, 그러면 그 표준을 가지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나는 국제 표준과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광고 선전하기 아주 좋은, 그래서 표준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표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품질 도시야라고 이제 선전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수많은 표준들의 디테일은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뭐 문서도 공유, 그다음 구체적인 설명은 메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떠나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거는 이메일로.